안녕하세요. 이상튜브입니다. 일본이 미국 보잉사의 최신 공중급유기인 KC-46A를 도입했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스텔스 전투기인 F-35A의 공중급유에는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의 항공자위대는 작년 10월 29일에 최신 공중급유기인 KC-46A가 도토리현 미호기지에 도착함에 따라 이 항공기의 첫 번째 운용국이 되었습니다. 일본은 미 공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신형 공중급유기인 KC-46A를 6대 도입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항공기의 운용은 KC-767이나 KC-130H를 운용하고 있는 일본의 제1수송항공대가 아닌 제3수송항공대에 신설된 제405 비행대가 담당했습니다. 일본의 조종사와 급유 오퍼레이터들도 미국 알타스 공군기지에 파견되어 KC-46A의 조종 및 급유 방법에 대한 훈련을 이수했기 때문에 일본은 KC-46A의 수용체제는 갖췄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당초 작년 6월 예정이던 인도가 10월 말로 연기되어 인도된 것입니다. 또한 작년 말에 KC-46A의 2호기가 인도되었고 나머지 4대는 2023년과 2024년에 인도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일본에 납품된 KC-46A는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보잉이 개발한 KC-46A에는 매우 심각한 결함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공중급유 작업을 감시하고 제어하는 리모트 비전 시스템 영상이 왜곡되어 작업이 어렵다는 것이며, 둘째는 공중급유구에 꽂는 부미에 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 표면에 손상을 주는 결함, 마지막으로 3번째는 현재의 플라잉 붐 설계는 추력 저항이 너무 커서 노후한 A-10기의 급유구에 붐을 밀어넣기 어렵다는 결함이 있습니다. 특히 2번째 결함은 리모트 비전 시스템으로 인한 문제이므로 심각한 결함의 원인은 RVS와 플라잉 붐에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잉은 여러 차례 수정을 시도했으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자 보잉은 자체 자금을 투입하여 RVS와 플라잉 붐을 새롭게 만들기로 결정하게 됩니다. 미 공군과 보잉은 지난해 4월에 KC-46A 공중급유기의 리모트 비전 시스템의 오류를 수정하기 위해 새로 개발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으로 교체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합의를 발표한 미 공군 담당자들은 RVS 2.0에는 고화질 카메라와 레이저를 이용해 대상물까지의 거리와 형상을 감지할 수 있는 라이다 센서 등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 같은 교체 작업으로 수동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KC-46A의 공중급유 작업의 반자동이나 사람의 손이 완전히 필요 없는 자율적인 공중급유를 실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말했듯 현재 KC-46A에 탑재된 리모트 비전 시스템에서는 특정 조건에서 영상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의 기체를 KC-46A의 플라잉 붐으로 손상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새로운 4K 카메라와 라이다 센서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보잉은 RVS 2.0에 대해 라이다 센서를 이용하여 KC-46A와 공중급유를 받는 항공기 사이에 얼마만큼의 거리와 공간이 있는지를 수치화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설치한다면 훈련된 인간에 의해 조작되고 있는 공중급유 작업을 무인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보잉은 RVS 2.0을 완성한다면 다음 단계로 완전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의 알고리즘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잉이 KC-46A의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을 실현하는 알고리즘 개발 이야기를 꺼낸 데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미 공군과 보잉은 KC-46A 개발 계약을 고정 가격인 49억 달러에 체결했습니다. 이것은 완전 운용 능력 획득까지 발생하는 개발 비용을 49억 달러 이하로 줄일 수 있다면 보잉의 이익은 늘어나고, 반대로 개발 비용이 초과되면 보잉의 자체 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번 RVS 2.0 개발 합의에 따라 미 공군은 그동안 보류되었던 9억 달러를 보잉에 지급하게 되었지만, 보잉은 이미 35억 달러 이상의 자체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KC-46A 프로그램은 완전히 적자에 빠진 상태입니다. 설령 집행이 보류된 예산 전액이 보잉에 지급되더라도 흑자를 내기는 아마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10월 말에 미국 언론에 공개된 보잉의 3분기 결산 보고에서 보잉의 손실액은 28억 달러에 달했으며, 특히 KC-46A에서만 12억 달러의 손실을 입어 보잉 입장에서는 KC-46A 개발로 많은 손실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키려면 49억 달러짜리 개발 예산에서 추가로 돈을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RVS 2.0은 보잉이 개발한 RVS 1.0의 문제가 발생하여 보잉의 부담으로 개발해야 하지만, 자율적인 공중급유 작업 알고리즘 개발은 KC-46A 개발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미 공군이 관심을 갖는다면 보잉이 원하는 새로운 개발 예산을 따낼 수 있으므로 보잉은 KC-46A에서 이익을 발생시킬 수도 있습니다. 더욱이 미 공군이 채택하고 있는 플라잉 붐 방식의 공중급유는 미 해군이 채택하고 있는 프로브 앤 드로그 방식에 비해 공중급유기 설비나 인건비 면에서 비용이 많이 들고, 따라서 공중급유 작업을 무인화할 수 있다면 미 공군으로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제안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RVS 2.0 개발이 성공한 뒤의 이야기이므로
우선 불량 투성이인 RVS 1.0을 RVS 2.0으로 대체하고 KC-46A가 안정적으로 공중급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하지만 보잉이 새롭게 개발하는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이 완성되는 것은 빨라야 2023년경으로 리모트 비전 시스템 2.0이 순조롭게 테스트를 통과하면 2024년 생산분부터 RVS 2.0의 탑재가 시작되고 새롭게 설계된 플라잉붐은 2024년경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잉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다시 만드는 RVS와 플라잉붐이 순조롭게 테스트를 통과할 경우의 이야기입니다. 보잉은 KC-46A 공중급유기에 새롭게 개발 중인 RVS 2.0을 탑재하여 반자동 또는 완전한 자동 공중급유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았던 RVS의 기본 기능을 먼저 다시 개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자동화된 공중급유 시스템의 출시는 유럽의 에어버스보다 크게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더 치명적인 것은 미 수송사령부가 KC-46A의 급유붐이 항공기 기체 표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을 고려해 KC-46A 공중급유기의 스텔스기와 A-10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모든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KC-46A에서 F-22A와 F-35A 및 B-2와 같은 스텔스기에 대한 공중급유를 금지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미 수송사령부는 RVS와 플라잉붐의 문제가 해소될 때까지 KC-46A의 운용 제한은 계속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KC-46A 공중급유기를 도입한 일본과 이스라엘은 골머리를 앓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 발주한 KC-46A의 인도는 2024년 이후이므로 그때쯤이면 미국의 운용 제한이 해제되었을 가능성도 있지만 일본이 발주한 KC-46A 1호기와 2호기는 작년에 인도되어서 미국 수송사령부가 실시하고 있는 운용 제한에 걸리게 됩니다. 미 공군의 KC-46A를 운용하고 있는 미국의 수송사령부에 따르면 실전을 수반하는 작전에 KC-46A 참여를 제한하고 있어 이 비행기는 중동 지역은 물론 유럽과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때문에 KC-46A는 미 본토 훈련에 참가하는 항공기에 대한 공중급유와 물자 수송 등의 임무에 할당되고 있으며 해외에는 KC-46A의 구버전인 KC-10과 KC-135를 보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일본이 미군의 운용 기준을 그대로 수용한다면 RVS 2.0이 테스트를 통과하여 KC-46A에 탑재된 RVS를 교체할 때까지 일본도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자제해야 합니다. 물론 일본의 항공자위대에는 또 다른 공중급유기인 KC-767이 4대 있기 때문에 F-35A에 대한 공중급유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6대나 발주한 KC-46A가 일본에 도입된다 하더라도 당분간 자동화된 공중급유 기술을 사용하여 F-35A의 공중급유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 이것은 일본의 입장에서는 운용상 매우 귀찮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만약 스케줄대로 RVS 2.0이 완성되어 2024년까지 테스트가 완료되어도 RVS 2.0이 일본의 항공자위대에 전달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2025년 이전에는 일본의 KC-46A는 F-35A에 대한 공중급유를 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문제는 보잉의 개발 지연으로 촉발된 문제이지만 적자에 허덕이는 보잉이 일본에 인도된 KC-46A의 결함 수정을 일본의 부담으로 전가시키려 하는 뉘앙스로 미국 언론들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작년 미국의 디펜스 미디어인 브레이킹 디펜스에 따르면 일본의 KC-46A의 인도를 보도하는 기사에서 일본 항공자위대용 KC-46을 현재 개발 중인 RVS 2.0으로 교체하고 작년 6월에 발견된 결함 수정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이것에 드는 비용은 일본 측이 부담하는 것인지에 대해 보잉과 미 공군에게 질문했지만 보잉은 노코멘트를 일관했고 미 공군도 일본에 되묻고 싶다라고 대답했기 때문에 자칫하면 일본 항공자위대용 KC-46의 결함 수정에 대한 비용 부담을 일본이 떠안을 수도 있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습니다. 과연 일본이 최신의 공중급유기를 얻었는지 아니면 폭탄을 얻었는지는 몇 년 후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튜브였습니다.